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농지의 소유.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냐면 경자, 즉 경작 활동을 하는 사람, 농업인이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전, 밭을 가져라.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라.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지의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이 농지를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끔 하면 당연히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취득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하게끔 임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주주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봉건주의 사회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적으로 농업인,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를 하고 또 일반 회사법인이 아니고 농업법인만 이 농지를 소유를 해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는데 농지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는 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 가능하게끔 이 농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일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 이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또 농업생산자 단체나 또 다른 이제 농업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당연히 농지가 있어야 또 연구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하겠죠. 그런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농업인의 조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면 농업인이 되는데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농업인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여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얼마? 세대당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 되는 거겠죠. 여기가 개인당이 아니고 세대당이라는 것에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200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를 했겠죠. 그런데 다음 농지를 구입을 할 때 만약에 그 농지가 50평이다. 그러면 250평이 되기 때문에 그 50평을 구입하는 것도 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50평을 신규로 취득을 한다. 그때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신청을 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증을 신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대당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라든가 또는 우리 부모님을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포함되는 거고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나하고 나의 아내 그리고 뭐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세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1000제곱미터를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속에 의해서 1헥타르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 돌아가셔서 나에게 농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농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이 그 농지를 소유하게끔 되어 있고 그 면적도 1헥타르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증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농업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농업인인 상태에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1헥타르 이내의 농지는 소유를 하게끔 한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의 최하단부 그리고 최상단부 그 경사도가 15% 이상이다. 그러면 경사가 엄청 가파르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여건이 불리한 농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농지의 규모가 2헥타르 미만까지 소유를 할 수 있고 또 임대 제한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각도기 갖고 15%를 재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그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나 임대 제한이 폐지되어 있고 또 2헥타르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요. 이 농업법인은 여기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 등기상 이사가 3분의 1 이상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법인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법인은 안 되고 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인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7강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